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특집이죠. 경력단절 여성 특집으로 꾸며나가는데요.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인 유아숲 지도사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할 분들 소개할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눈도 기쁘고 귀도 밝아지고요. 마음은 깨끗해지고 머리는 시원해지고 나 오늘 산에서 목욕하고 왔어. 라고 저희 5살 때 저희 딸이 산에 다녀와서 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유아숲 지도사, 아이와 어른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청정 직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굉장히 귀엽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표현이 됐군요. 네, 일하는 엄마들의 대변자입니다. 이수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하면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한국워킹맘 연구소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경력단절 기간을 극복하고 40대의 나이에 현역 유아숲 지도사로 얼마 전부터 새롭게 직업 활동을 시작한 여성 직업인을 만나서 그녀의 삶과 직업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은 경력단절 여성 특집으로 꾸며나갑니다. 오늘 주인공 모시기 전에요. 잠시 경력단절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성의 경력단절 이유 저희가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데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출산과 육아. 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이 출산 때문에 내가 경력 단절을 겪었다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육아로 인해 내가 경력 단절을 택했다는 비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 또는 시어머니나 친정엄마의 희생이 없으면 사실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육아로 인해 이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죠. 사실 엄마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또 조직 문화가 워낙 경직되어 있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일하기 좀 어려운 구조가 돼 있고 마지막에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아빠들의 가사미 육아 참여 워낙 미미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력 단절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부가 같은 회사를 다니거나 혹은 뭐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 때문에 좀 휴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둬야 한다면 당연히 여성이 그만둬야 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육아휴직은 여성, 남성에게 다 보장이 되는데 남성 입장에서는 눈치 때문에 또 못 쓰게 되고요. 왜 이렇게 잘 안 지켜지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제도 자체만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런 복지제도나 육아와 관련된 제도들 굉장히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 제도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를 기업이 일단 잘 지켜줘야 하고요. 또 사용하는 직장인들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 편히 그동안 쉴 수 있고 기업에서도 공백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런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업과 인재를 연결해주는 대체 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대체인력뱅크 사무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이곳. 대체인력뱅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수도권과 지방권으로 나누어 2개의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체인력뱅크란 무슨 뜻이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 육아휴직 또는 산업재해 등으로 업무 공백이 예상될 때 대체 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기업에 맞춤 인재를 추천, 알선해드리는 대체 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뱅크는 기업이 적시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대체 인력 풀을 의미합니다.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알맞은 일자리 연결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심층적인 상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인력 뱅크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체 인력 뱅크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대상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생부터 경력 단절 여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구직자가 대체 인력 뱅크를 통한 취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장기 미취업자 또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는 성공 취업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도 알려지지 않으면 활용되지 않겠죠? 대체 교사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대체 인력 뱅크의 채용 지원 서비스를 기업에 알리는 것도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대체 인력 뱅크를 통해 대체 인력을 채용했을 때는 법정 요건에 따라 기업에 일정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체 인력 채용 기업에 드리는 혜택으로는 우선 출산, 육아휴직 또는 시간 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의 경우에는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되고 산업 근로자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의 경우는 월 60만 원 한도로 최대 6개월 동안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업자와 기업체 양쪽에 더 많이 알리려는 대체 인력 뱅크의 노력으로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매년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현황과 앞으로의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대체 인력 뱅크는 2014년도부터 민간 위탁기관이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뱅크를 통한 취업자는 사업 첫 해인 2014년도에 314명을 시작으로 2015년도에는 856명, 그리고 2016년도에는 2,977명으로 취업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4월 기준으로 891명이 취업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2017년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대체 인력 뱅크 취업자 목표는 7,000명입니다. 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육아로 인해 10년 가까이 경력 단절을 겪었던 김은경 씨. 그녀도 대체 인력 뱅크를 통해 중학교 도서관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해당 일자리 역시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대체 인력 뱅크의 상담과 동행 면접 지원 등의 채용 지원 서비스를 받아 취업에 성공한 것이죠.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공약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에게는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꿔주고 구직자에게는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대체 인력 뱅크는 무척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민간 위탁기관에서는 대체 인력 뱅크를 통하여 구직자에게는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직자분들과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30%를 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 업무 보조 일자리가 많은 인턴과는 달리 대체 인력의 경우는 실제 업무를 익힐 수 있어 짧은 기간에도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구직자가 참여하고 있는 대체 인력 뱅크. 앞으로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양질의 채용 지원 서비스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기업과 인재를 이어주는 서비스죠. 대체 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성의 삶과 일에 대한 이야기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진행한 지난해 전국 세일센터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대구시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문에 대구시 경력단절 여성 탈출 전국 1위 이런 제목으로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 올해는 여성 취업 목표를 8,500명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여성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반가워할 만한 뉴스가 될 텐데요. 무조건 수치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지금 뭐 우리가 취업률 증가 이거를 이제 물론 기뻐할 일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고용 유지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6개월 동안 내가 다시 재취업했던 기간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요. 거의 절반 이상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의 3개월 이내에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의 이 직업 직무 만족도라든가 그들의 근속 연수를 따질 수가 없는 게 1년 이내 3분의 2가 그만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아까 이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적인 이게 얼마나 안정적인 고용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사실 우리가 같이 또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양적인 부분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속연수 과연 1년, 2년, 3년,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정말 그들에게 원하는 답변을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한번 컨설팅을 해보죠. 네. 예비 경력 단절 여성이 제가 아나운서를 부끄러우세요? 아니, 조 박사님 지금 뭐 하시나요? 아니 뭐 그에 대해서 왜 불만이세요? 아니에요. 이 중에서 가능성이 제가 가장 높잖아요. 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뭐 소장님 이제 셋째를 낳으신다면 또 가능성이 있겠지만. 낳고 싶네요. 네. 좀 쉬고 싶은. 제가 이제 이 방송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면 어떤 직종에 어울릴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될까요? 정말 궁금해요, 저. 일단 직업 전문가이신 우리 박사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 두 분의 의견을 100% 수렴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게 어쨌든 굉장히 단절 이후에 그 활동이라는 범위가 지금 이제 아나운서 활동도 하시면서 MC 역할도 하시면서 지금 이제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력한 게 바로 스피치에 관련된 이러한 이제 전문 교육 분야인데 실제로 그 부분도 지금 겸임을 하고 계신 형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더라도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하고 계시고 활동적인 부분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단절 이후에도 충분히 그 커리어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를 깔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직업은 없나요? 만약에 그거를 뺐다고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프로포절 PT 매니저라는 그게 뭐예요? 이 뭐냐면 이제 보통 정부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기업이라든지 이거를 보통 CEO들도 많이 하지만 그거는 정말 드물잖아요.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PT를 통해서 사업 수주를 해주는 이 전문 이제 PT 매니저라는 부분이 프리젠터.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프리젠터라고 한다면 뭐 말 그대로 그냥 누가 써준 거를 읽어주는 느낌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 제안에 대한 사업 기획에 대한 전반적으로도 기획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지주고 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저는 이런 전문 프로포절 PT 매니저 또 그 관련된 이름은 또 창직이 가능하겠지만 이쪽으로 나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괜찮네요. 소장님 저는 딱 오늘 이렇게 우리 MC를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채연 씨를 보면 사실 오늘 의상과도 약간 연계가 좀 되는 직업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제 플로리스트인데 왜 꽃집 아가씨, 꽃집 사장님 그런 이미지가 사실 저는 뵐 때마다 이런 분이 꽃을 팔면 너무 작가님 지금 비웃으신 건가요? 아니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꽃만 파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치유 쪽으로 많이 이제 분야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스피커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스피커의 기본은 경청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들어주는. 그래서 꽃을
살면서 그 사람의 이제 마음을 좀 치유해주고 적재적소의 좀 플로리스트로서의 활동을 하시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꽃 의상을 또 입으셨어요. 그래서 아, 너무 잘 어울리시겠다. 하시면 대박 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에 다뤘던 복지원예사. 그렇죠. 근데 이게 손재주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꽃을 사랑하고 온해를 사랑하신다면 전에 다 가능하다 했잖아요. 네. 아니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심하게 없는데 괜찮아요? 심하게 없어도 괜찮다 했잖아요. 열정가 있고 그쵸. 꽃을 사랑하고. 네, 사람을 또 사랑하고 커뮤니케이션 사람을 스킬이 사랑해요. 있고. 그렇죠. 네, 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로운 직업 두 가지 마음에 드네요. 네. 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오늘은 숲에서 체험활동이 있는 날인데요. 아이들이 산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도구와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이들을 인솔하게 될 오늘의 주인공 김미영 유아숲 지도사를 잠시 만나볼까요? 안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오늘의 이제 활동해야 할 것을 또 애들한테 다 이야기해주면 시시해지니까 그 짧은 것만 얘기하고 또 옛날에 경험했던 거 우리가 이제 숲 활동하면서 했던 활동들에 대한 경험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자, 드디어 다 같이 숲으로 출발합니다. 숲으로 갈 생각에 조금은 들떠있죠? 차 안에서 다 같이 노래도 부르고 신나는 분위기 속에 아이들이 숲에 도착합니다. 아이들에게 숲 체험 활동 전에 준비 운동을 시키는 김미영 유아숲 지도사. 준비 운동도 음악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처럼 진행합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숲에 들어가는 아이들. 아이들은 숲에서 호기심도 충족하고 에너지도 마음껏 발산하면서 자연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적인 활동보다 동적인 거를 좋아해요. 동적인 활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탐험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산에 오르기, 나무에 오르기,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점점 큰 거에서 작은 곳으로 좀 확대되어 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나뭇잎도 보게 되고, 이제 곤충도 보게 되고, 땅도 보게 되고. 잠시 쉬는 시간. 열심히 숲을 탐험한 아이들과 오늘의 주인공 김미영 유아숲 지도사는 간식 시간을 갖는데요. 동그랗게 모여 앉아 준비해온 간식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악기놀이. 아이들은 선생님의 반주에 맞춰 가져온 악기를 연주하는데요. 주변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노래도 크게 부르고 악기도 마음껏 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각박해질 수 있는 사회에 이 아이들만이라도 숲에서 놀았던 그 아름다운 마음, 감수성을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런 거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힘들었을 때 그날 하늘을 봤더니 진짜 아름다웠다. 우리 친구들과 놀았던 거, 막 뛰면서 놀았던 그런 아련한 추억이 아이들한테 깊이 마음 새겨서 평생 이게 마음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어떻게 좀 전해줄 수 있을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요. 위험한 자동차도 없고 나무 사이로 부는 시원한 바람이 함께하는 자연의 놀이터 숲. 숲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은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놀이가 되고 또 즐거운 경험이 되는데요. 매주 아이들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갖는 오늘의 주인공 김미영 유아숲 지도사를 잠시 후 만나봅니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유아숲 지도사 김미영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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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딸을 둔 40대 엄마이자 간호사로 일하다가 최근에 유아숲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간단하게 키워드 토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그에 대한 답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한테 경력 단절이란 뭐뭐였다, 네모였다. 네, 적어주시죠. 네, 내려서. 네. 하트까지. 네, 직접 읽어주시죠. 네. 아이와의 추억 쌓기였다입니다. 경력 네. 단절 기간이요? 네네.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아이 출산 이후부터도 계속 병원에 근무했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아이가 워낙 순하고 뱃속에서부터 순했고 잘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잘하는 게 아니고 아이는 상처투성이었더라고요. 그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서도 성실히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아이, 네. 순한 아이, 네. 식당 가서도 떠드는 법이 없고 항상 가만히 있고 제가 또 방근무 나가고 남편이 출장 가게 되면 혼자 밤을 새우고 학교를 가고 이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는 줄 알았다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날 제가 이제 놀이터에 아이와 놀러 갔더니 같은 반 엄마가 저희 딸이 너무 친구에 대해서 너무 관심 받으려고 너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에 너무 상처받고 있구나. 네, 그때 조금 네. 알게 됐고 그 엄마가 따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희 딸이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하루는 놀이터에 이 미끄럼틀에 올라가면 네, 네, 안 되는 네. 꼭대기층까지 네. 친구들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올라갔었대요. 올라갔다가 이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뛰어내리기까지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많이 다쳤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때 다행히 아이가 합기도를 다녔거든요. 반전이 있었네요. 네, 다행히 그나마 네. 다치진 네. 않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병원에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못 다니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해 6학년 말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러면서 아이하고 같이 다시 태어났을 때처럼 네, 안아주고 네. 같이 자고 근데 그 엄마가 읽어주는 책 있잖아요. 그걸 네. 못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네. 책 읽어주고 그래서 영화 보러 다니고 뮤지컬 보러 다니고 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네. 어디 간 거는 기억 안 나지만 거기 앞에서 호떡 먹었잖아 하면 맞아 하고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참 그래도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경력 단절 기간이? 단절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네. 한 6년 정도? 5년 정도. 5년 그러니까 정도. 고3 때 다시 예. 보통 고3 때는 엄마들이 안 나가는데 저는 그렇죠. 그때 네. 나갔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한테 직업이란 땡땡이다. 네. 적어주시죠. 네. 네, 올려주시죠. 네. 네, 직접 네. 읽어주시죠. 네, 이제야 진짜를 찾았다라고 썼습니다. 네. 아니 그 전에 또 직업이 있으셨고, 네.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잘하는 일에 못 당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병원에서 뭐 친절 간호사로도 상을 받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친절하다는 말도 많이 듣고 그러셨을 것 열심히 같아요. 일한다고 네. 했고 항상 제가 또 병원에 근무하던 손을 많이 씻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 엄지 손톱에 항상 이게 균 같은 게 살았다고 해야 되나? 손을 많이 씻다 보니까 염증이 많아서 항상 손이 부풀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중환자실에는 또 그 응급 환자들하고 맞아. 긴급 환자 네.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의무감에 일을 해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됐습니다. 숲에서 아이들하고 네, 맨날 네. 자연에서 놀고 하늘 쳐다보고 행복하다라고 하고 이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아숲 지도사를 시작한 후 이런 것이 달라졌다. 네. 네. 네, 아주 귀엽게 네. 써주셨어요. 네, 읽어주시죠. 네, 아이들 마음 읽기가 달라졌다입니다. 제가 유아숲 지도사 공부하러 간 첫날 임재택 교수님이라고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네. 강의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질문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아플 때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플 때. 근데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딱 움직이다가 또 아플 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냥 잘 움직이는 게 낫다. 네, 그렇죠?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항상 맞아요.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뭐 동화작용, 이화작용, 과학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아이들이 이런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그 그렇죠. 열을 방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실에서나 어디든 자꾸 앉혀놓고 예, 그렇게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했는데 이제야 제가 이제 유아숲 지도서 공부하고 자연을 공부하고 숲을 공부하다 보니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지 조금 알게 돼서 아이들 마음 읽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군요. 키워드 토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녀의 잡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키워드 토크를 나누면서 정말 일에 대한 사명감도 뛰어나지만 또 일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유아숲 지도사의 매력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걸까요? 제가 그 자라기를 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가려면 한 시간을 야산을 넘어 다녔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계되는지를 몰랐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너무 감사한 생각. 예전에는 시골 출신이라 싫었는데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매일 숲에서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이나 보통 우리 현대인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거의 24시간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타민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아이고. 네. 하늘에서 내리는 비타민이 비타민 D 말씀대로 비타민 D인데 잠깐만 5분이면 나가면 되는 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걸 2016년 11월 기사에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93%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매력적인 것은 매일 숲에서 나가서 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또 피톤치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베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숲을 못 가니 대체형으로. 그거 효과 없습니다. 좋은 거죠. 좋은 공기 마시고 또 나무들이 내뿜는 공기에서 아이들하고 또 특히 아이들 웃는 소리가 되게 예뻐요. 숲에서 웃는 소리. 제잘제잘 되는 소리. 네, 그래서 제가 오카리나도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이랑 오카리나도 불고 우쿨렐레도 배워서 같이 연주하는데 너무 요즘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참 행복하고 저도 그게 다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 표정을 보면 너무 행복함이 송글송글 이렇게 맺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지금 유아숲 지도사 일을 하시기 전에는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간호사라는 그 직업이 지금 현재 하시는 일에 얼마만큼 좀 도움이 되는지 좀 연관성이 좀 있나요? 많이 도움돼요. 아까 그 박사님께서 유효 직업인 유효 간호사라고 해서 대한간호협회에서 문자가 와요. 지금 그 방송 광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하고 있죠. 유효 간호사에서 교육도 받아라, 어떤 교육도 받아라 해서 제가 그쪽으로도 관심 가져봤는데 이쪽 우연히 이제 이 숲도 알게 되고 유아숲 지도사를 공부하고 알게 됐는데 간호사 일과 아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저희 환자들 보통 이제 파악하고 이제 환자들 입원하거나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하죠. 환자의 옛날 이력 같은 거 이야기 듣고 들어주고 그것을 주관 데이터, 객관적 데이터로 분류해서 차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숲에서 놀 때 왜 아이들이 이런 행동하는지 문제를 일으킨 행동을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 걸 좀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금 3, 4, 5, 6 몇 개월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했던 문제 행동들이 숲을 하면서 너무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아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간질로 해서 쓰러져서 숨을 못 쉰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보통 되게 많이 당황하는데 그래서 저는 딱 간질 발작 같은 느낌도 들고 왜냐하면 또
그 아이가 그 전에 열이 좀 있었거든요. 예. 또 히스토리에 열성 경기 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숨이 잠깐 멎었다가 선생님들이 막 119 부르고 할 때 제가 간질 발작인 그 간호처치를 해서 또 중환자실에서의 오랜 또 경험이. 네, 한 5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엄마가 다행이네요. 되게 감사하다고 해서 네. 응급 상황일 경우에 특히 숲에는 응급 상황이 그럼요. 발생할 네, 수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훨씬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요. 네. 네. 그러게요. 그 아이들 부모는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네. 계시면. 그러면 지금 유아숲 지도사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네. 하시게 된 계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뭔가. 네. 제가 찾은 일이 보육교사.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보육교사 같이 또 같이 예, 같이 겸했었어요. 공부해서 예, 교직 이수하고 같이 해서 그때 자격증이 그때는 정말 언제 써먹을지 몰랐는데 네, 네.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원했더니 국공립 어린이집에 채용이 된 거죠. 나이는 많지만 제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열정으로. 그래서 제가 그 국공립 어린이집에 또 마침 또 텃밭이 있었어요. 네. 텃밭이 있고 아이들이 매일 겨울에도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돌멩이를 캐면서 땅 속에 있는 돌멩이를 공룡뼈라 그러고 또 애벌레가 나타났는데 애벌레를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길래 숲과 관련된 보육교사 이런 게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인터넷에 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숲 지도사라는 걸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보육교사이면서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 소지한 네, 그래서 숲에 매일 나가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유아숲 지도사를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계절 내내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계절이 따로 있나요? 네네. 지금 현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겨울을 두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말씀하시는데 겨울을 사실을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얼음이 있고 눈이 있고 미끄럼 타고 팽이치기 하고 더 놀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숲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1년 내내 숲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뭐 체험원 같은 경우 유아숲 체험원은 너무 추우니까 뭐 1월부터 12월까지 한정적으로 이제 아주 추운 1, 2월은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뵈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의 이 포스가 확 느껴지시는데 출근 첫날에도 과연 이런 모습이었는지 약간 이제 궁금하거든요. 출근 첫날 혹시 기억나세요? 네, 출근 첫날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보통 어린이집인데 유치원은 교사가 의자에 앉고 아이들이 밑에 바닥에 앉아서 그래서 제가 유아숲 지도사 공부하면서는 그 동글동글한 경쟁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그랗게 모두 다 동그랗게 앉아보자 노래를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햇빛처럼 햇님처럼 동그랗게 해서 이제 동그랗게 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제가 동그랗게 앉아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은 의자에 앉아야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이제 선생님도 너네랑 같이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아침 열기 인사 나누고 노래하고 아침에 이제 아침 열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침 열기 할 시간이 하면 모두 다 동그랗게 햇님 만든다고 동그랗게 앉거든요. 그리고 그날 교실에서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미리 수업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을 열어라는데 숲대문을 열어라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 2명이서. 그래서 네네 2명이서 만들고요. 그래서 규칙도 정하고 2명이 이제 문도 만들어주고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3월인데 춥잖아요. 근데 땀 흘리면서 제가 막 알려주고 가르친다기보다는 같이 하는 방법 알려주고 했더니 실컷 많이 놀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언제 놀아요? 그렇죠. 정말 알아요. 우리 저 알죠. 알아요. 이거를 놀이로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은 뭔가 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걸 알죠. 자기 놀이는 정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선생님과 함께하면 그거는 어쨌든 뭔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자기의 시간을 해서 노는 거는 딱 별도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걸 제가 첫날 깜짝 놀라서 그게 기억이 나요. 어떠셨어요? 이거를 깨닫고.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자유놀이 그걸 자유놀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주도놀이를 하기 전에 오늘 선생님이 이걸 준비해 왔는데 하고 싶은 친구 오면 한 3명이 모여요. 3명 모였다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놀이 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또 재미있으면 다 모여요. 나오죠. 그때서야 이런
이렇게 와가지고 네, 쳐다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맞아요. 네, 그래서 해도 된다고 하면 그때서야 하고 좀 자유롭게 하고 있죠. 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또 간호 활동하시면서 그다음에 또 보육교사 활동하시면서 네. 또 이렇게 유아수업 지도사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초보에 네. 우리가 이제 딱 들어오면 네. 정말로 보육도 안 하고 그 유아수업 지도사로서만 네, 활동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는 그래도 아이의 마음 읽기 공부를 좀 하고 오고 그 유아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오는 편이고 예. 어떻게 보면 유아숲 지도사는 숲에 대한 거 하고 놀이 활동, 자연 이 부분이 좀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 마음 읽기에 대해서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 읽어주는 거. 예를 네. 들면 아이가 뭐 앞에를 색칠했는데 뒷면도 하고 싶잖아요. 그럼 네, 네. 뒷면 하지마 왜 했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뒤에도 하고 싶구나. 예를 들면 새 집을 짓는데 새 집 우리가 나무 짓기 네, 했거든요. 네. 바깥은 이제 매직으로 칠해주고 있는데 안에는 사실은 새가 집질 분이라 예쁘게 안 꾸며도 돼요. 근데 어떤 아이가 꾸밀 수도 있는데 그럴 부분에 이걸 왜 했니가 아니라 안에도 하고 싶구나 이렇게 아이 마음 읽어주는 거 이걸 좀 유아숲 지도사가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보통 초보 유아숲 지도사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 네. 자꾸 교수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네. 있거든요. 네. 사실은 아이들은 자기 놀이가 더 있고 지금 우리 숲에 도룡뇽이 알을 낳았는데 아이들은 숲에 가자마자 도룡뇽이 알을 낳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맞아. 네. 근데 제가 먼저 이런 거 숲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또 관심이 없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자유놀이를 하고 싶어 할 때 그런 마음을 읽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려면 이제 정말 업무 잘하는 포인트를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베스트 3를 꼽아주시면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베스트 3 꼽자면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시골에서 자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을 보면 예쁘다고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여동생이 저랑 나이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동생은 지나가다 제가 저 꽃 예쁘다, 나무 예쁘다, 하늘 예쁘다, 뭉게구름 예쁘다며 경상도 동생인 출신이니까 저게 뭐 예쁘노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감수성 있는 사람이면 참 보통 좋아서. 남편들의 반응인데. 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예쁜 거를 예쁘다고 모르더라고요. 저는 맞습니다. 예쁜 걸 예쁘다고 알게 되고 저희 딸도 이제 같이 하늘 보고 너무 예뻐서 눈물 흘린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런 감수성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지금 대변하시는 건가요? 마음속으로는 이쁜데 그거를 막 이쁘다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은 아무래도 표현을 해주는 선생님이 좋겠죠. 그렇죠. 네, 교사로서는 그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유아숲 지도사는 아이들하고 마음 읽어주고 같이 활동하고 눈높이 맞춰주고 하는데 숲에 가다 보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곤충이에요? 또 곤충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너무 많고 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무와 뭐 자연, 숲 이런 것들을 좀 또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베스트 3로 꼽자면 그 온오프 스위치를 아이들한테 스스로 끄고 켤 수 있는 좀 자주적인 것을 제가 좀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 숲에서 활동할 때 되게 동적인 활동이잖아요. 활동 뒤에 좀 정적이게 명상이라든지 차분한 음악. 너무 좋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산림치유 지도사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그 치유 지도사에서도 또 명상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적용해 보니까 되게 활동 후에 차분해지고 하는 게 무조건 뭐 노는 것보다도 맞습니다. 그러다 차분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애들이 약간 막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숲 체험 활동하시면서 꼭 이런 아이들이 있다 뭐 이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한 3가지 유형 정도로 좀 꼽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힌트를 좀 얻으실 것 같아요. 숲에서 보면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항상 잘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라서 숲에서조차도 1등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숲에서 뭐 저기까지 가자 하고 약속을 정해서 가거든요. 가면 그거조차도 1등 하려고 막 달리다가 넘어지는 아이가 있거든요. 특히 남자애들이 좀 강하죠? 남자예요. 그래서
경쟁 네. 3명 다 남자예요, 네, 현재. 네, 네. 저희 반에서요. 그래서 그 1등 하려고 맞아. 1등 하려고만 한 아이가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지금 봄이 되고 하니까 그 겨울하고 다르게 이제 곤충이나 애벌레, 개미들이 네, 엄청 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아이들이 지나치지 못하고 관찰하고 탐구하고 탐색하는 건 좋은데 많이 나타나니까 그걸 발로 막 밟는 아이가 있어요. 있어요. 네. 밟고는 이제 거기에 자기가 놀라가지고 밟고 이제 곤충이 죽는 모습 보고 놀라서 막 뛰어오고 그러다가 그걸 또 일러주는 아이, 이제 이르러 오는 아이. 얘가 그랬어요. 네, 얘가 그랬어요. 얘가 죽였대요 하는 아이가 있어요. 보통 그런 아이도 많고, 또 셋째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혼자 놀이 하는 아이죠. 숲에서 쫓아서도 와서도 이제 혼자 놀이하고 나무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하루는 뭘 하나 봤더니 그 이끼 묻은 흙을 나무 숲이 사이에 발라주면서 너 심심하지? 내가 이끼 친구 갖다 줄게? 하면서 혼자 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진 찍은 거 엄마들한테 보여주는데 사진 속에서도 아이가 혼자 앉아 있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 어머님 상담할 때 그리고 혼자 앉아 있냐.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혼자 놀이하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궁금한 거 찾아내고 연구하고 또 궁금한 거 뭐 해결해 나가는 아이도 있고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네. 왜 우리 아이 혼자 저렇게 놔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 올리는 것도 정말 조심스럽게 또 올려야 돼요. 내 아이 얼굴이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냐, 왜 내 아이만 없냐, 그쵸? 많죠? 맞아요, 정말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유아숲 지도사 관련 활동하시는 분 이제 활동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의 유형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유형도 좀 있을 것 조금 같아요. 전에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분 빼고. 네. 소장님 일단은. 말씀하신 게 제고 체급 커요. 저희들이 이제 활동한 것을 이제 사진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렇죠. 보내드리는데 문자가 와요, 조용히. 왜 우리 아이는 혼자 저기 있나 이렇게 정말 와요. 그리고 이제 표정이 왜 그러냐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아이 표정을 다 이렇게 예쁘게 스마일 하다 보면 맞아. 이거는 숲에서는 정말 이게 다치고 안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나무에 힘 세가지고 이제 조심조심 나름대로 소근육, 대근육 쓰면서 조심조심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누구야 하고 스마일 찍으면 정말 긴장이 확 풀려서 다치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머니 제가 사진을 안 찍는다. 사진 안 찍고 사진은 개인 컷은 제가 안 찍는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죠. 전체 컷 찍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왜 그러냐 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아는데,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그게 따라주지가 않는 거죠. 왜 내 아이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히 해야 합니다. 제가 뭐 독일이나 그 유럽 쪽에 그 숲하는 책들을 보면 거기에 숲 교사들은 정말 엄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숲은 잘못하면 안전사고에 큰 사고가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라갈 때 보통 어린이집이나 보통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줄 기차 아니면 두 줄 기차 많이 보셨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 때문에 밖에 나갔을 때 한 줄 기차, 두 줄 기차 세워서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숲에서는 또 그게 아예 자율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가 한 줄 기차, 두 줄 기차 하진 않거든요. 대신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숲에 가기 전까지 이제 기다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기다리는 곳, 두 번째 기다리는 곳, 세 번째 기다리는 곳. 그러니까 이름을 정했어요, 아이들이요. 그 특징을 보고. 첫 번째는 뭐 가시나무가 있어서 가시나무, 두 번째는 거미줄, 세 번째는 기찻길 해서 아이들이 정했거든요. 그래서 정한 시점까지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올라가요. 어떤 아이들은 1등 하려는 아이들은 1등에서 뛰어가고, 어떤 아이들은 꽃도 보고 곤충도 보고 천천히 가거든요. 대신에 그 포인트에서는 꼭 기다려주는 규칙을 엄격히 제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대로 막 가다 보면 교사는 하나인데 아이는 17명이잖아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고 안전에 대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규칙 같은 거 아주 강하게 하고 있고요. 하루는 그 규칙 학기 초였는데 규칙을 이제 말로 정하고 한번 해보고 한 2번 했을 때이거든요. 그 내려오는 길에 마지막 가시봉에서 아이들이 다 기다려야 되는데 2명 남자애가 주차장으로 뛰어가는 거죠. 우리 남자애들은 참 이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하면서 다 가는 거예요. 그 밑에 차들이 다니는데 분명히 안전봉에서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엄청 엄격하게 아이들 다 다시 올라와서 어떤 아이들 눈물 흘리기도 하고 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줄줄이 혼났어, 뭐를 혼났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이제 규칙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너무 하고,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규칙을 5개 정했는데 그 규칙을 정확히 지키는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놀이라는 거는 항상 행복하고 네. 그죠? 네. 단지 그 행복하면서 즐거워야 되지만 그 규칙이라는 게 반드시 전제가 깔려야 된다는 네, 거.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유아숲 지도사 활동 시 네. 뭐 지참해야 될 뭐 필기 도구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은 그냥 스케치북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거든요. 네, 네. 필수적인 부분. 네, 혹시 꼭 필요한 유아숲 지도사로서는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 하는 활동 하나하나를 다 담을 수 있는 네, 네. 카메라 필요하고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예전에는 카메라가 없을 때는 녹음기도 필요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그렇죠. 네, 하나로 다 해결되니까 필요하고요. 또 아이들이 했던 말들을 잠깐 메모해서 그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맞아요. 제가 메모를 맨날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네. 언어의 마술사라고. 네, 정말이에요, 진짜 정말이에요. 표현하죠. 네. 속기사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 너무 맞아요. 재밌어요. 네. 새싹이 주황색 같은 싹이 났었어요. 그럼 하나이가 저기 꽃게가 왔다, 꽃게가. 아, 그 색깔이 대게가 또, 왔대요, 대게가. 꽃게가 아니라 숲에. 대게를 먹었나 봐요, 얼마 전에. 그래서 대게가 보통은, 저기 왜 대게가 있니? 이렇게 교사들이 네네. 하시는데 그렇게 맞아. 하면 안 되죠. 맞아요. 어머, 정말 그렇네. 왜 왔을까? 신기하다고. 아, 네. 이렇게 했던 아이가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여기 원래 바다였는데, 바다가 산이 너무- 돼서 꽃게가 네. 달이 나왔고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네. 정말 또 나오죠, 새싹이. 그렇죠. 너무 그래서 예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놓치지 않고 해서 그럼요. 이번에 한국숲유치원협회에서 제가 그 숲사례 에세이에서 제가 당선됐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안 놓치려고 아이들이 했던 네. 말들 정말 예쁜 말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네. 그거는 지어서 낸 이야기가 아니라서 좀 많이 메모해두고 하고 있고 또 응급약품은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다치거나 그렇죠, 그렇죠. 항상 네. 응급약품 가져다니고 또 나뭇가지 위험한 거 자르기 위해서 전지, 네. 전지를 가지고 다니고요. 저는 또 아이들하고 숲에서 또 노래 네, 네. 아이들이 많이 요즘 동요를 너무 모르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요를 옛날에 우리 불렀던 고향에 본 오빠 생각 이런 것들 많이 우쿨렐레 치면서 숲에서? 네 아리랑 부르는데 지금 아리랑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아리랑 노래를요. 근데 약간 숲에서도 구슬프다. 괜찮아, 애들이 좋아해요. 네, 아리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또 고양이 봄도 되게 신기하네요.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쿨렐레도 가지고 있고 또 숲에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끝났다 모여라 할 때 목소리가 묻혀서 안 들려요. 네. 그때는 오카리나로 해서 또 신호 보내는 음악이 있어요. 네, 딱 네. 보내는 그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을 부르면 아이들이 정말 신기하게 저 멀리서 다 돌아와요. 딱 네, 부르면. 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네. 다닙니다. 너무 예쁘다. 네. 그렇죠. 우리 선생님도 이제 경력 단절 그 시절을 또 겪으셨고 지금 현재 네.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우리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유아숲 네, 네. 지도사 할 때 좀 네, 네. 좋은 점 네. 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육아를 네. 해보신 네, 네. 분이면 더 아이들하고 이제 가까이서 이제 아이들 마음 읽어주기가 맞아요. 가능하니까요. 이제 아이의 마음 읽어줄 수 있는 엄마 같은 경우에 정말 나이는 상관없거든요. 네. 나이는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 중에서도 자기소개를 6학년 5반이라고 하신 분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분도 정말 아이가 좋아서 소녀가 네. 예쁘고 해서 유아숲 지도사 공부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리고 경력 단절이라고 하면 아이 키운 엄마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를 네. 좋아하고. 네. 근데 워낙 이제 뭐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네, 하셨지만 분명히 또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네. 좋은 부분만 네. 말씀하셨고 워낙 또 이 일을 사랑하시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너무 하셨지만 좋아하셔가지고. 네.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했다가 이런 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하신 네. 분도 혹시나 있을 수 정말 이제 있으니까. 네, 여름이면 네. 이제 모기가 창궐한다고 하죠. 모기가 그렇죠. 사모기가 엄청 많이 오고 전투목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 그런 게 싫으면 정말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태맹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컴맹은 컴퓨터 네. 컴맹이라고 하고 생태맹은 생태에서 못 깨어난 생태맹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태맹에서 깬 분이면 시골에서 흙을 만졌거나 네. 꽃을 보면 꽃이 예쁘다고 하면 생태맹이 깼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분이면 네, 네.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같아요. 좀
막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네. 이런 거는 체력적으로는 없나요? 네네. 보시다시피 제가 좀 네. 이게 근육이 많아요. 아, 그래서 근육이. 네. 어제도 이제 하시니까. 남편이랑 이제 산에 갔다가 아이랑 갔다 왔는데 못 내려가는 거예요. 딸이랑 남편이랑. 그 저는 따다닥 내려갔더니 업고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그 산을 밟아봤던 이 몸이 그래서 어떻게 밟으면 되겠다는 게 몸이 아니니까 타타닥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어릴 때 많이 이게 뛰어보고 숲에서 놀았던 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근데 체력 네. 약한 분들도 이 일을 하시면 좋아질 수밖에 예, 없거든요. 좋아지죠. 그렇죠. 네, 건강해지죠. 건강을 위해서 네, 하시는 네. 분들이 네. 제일 유의해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이 학교 이제 교사나 네. 이분들도 있는 거죠. 뭐냐면 공부를 잘해서 교대를 갔는데 실제로 가니까 자기는 아이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숲을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지만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네.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잘 적성을 네, 맞춰봐야 되지 네,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다면 아까 그 네, 네. 대게 말고 네. 또 혹시 또 기억에 남는 아이 혹시 그런 예쁜 이야기는 많아요. 또 애벌레가 나타났는데 애벌레가 추우니까 그때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네, 네. 추우니까 이제 돌을 아이들이 많이 캐요. 네, 땅속에 네. 있는 돌. 맞아. 돌을 캐서 집을 만들어주고 애벌레가 추우니까 밑에 넣어준대요. 네. 그래서 예뻐라. 풀을 뜯어가지고 이제 이불 덮어주는데 아니야 얘는 너무 작으니까 작은 이불, 큰 이불 하면서 덮어주고 예쁘다. 네. 또 숨을 쉬어야 되니까 구멍을 만들어준대요. 네. 그래서 애벌레가 코가 어딘지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네. 코가 따로 있지는 않더라. 아이들이 코가 있다고 바깥쪽으로 해서 이제 코를 내놨는데 네네. 피부로 숨을 쉰다고는 나중에 아이들과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는 참 많죠. 근데 그 중에 저희 반에 장애 치료 받고 있으면서 이제 저희 숲반에 오고 있는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그 3명들이 아이들 다 순수하고 정말 예뻐요. 예. 그런데 자기는 이제 좋다고 하는 것들이 친구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런 예쁘면 거죠. 예쁘다고 안 하고 계속 만지고 꼬집고 머리 당기고 또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거기 벌렁 누워버리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 반에서 저는 이제 그 꼬마 숲대장이라는 거를 옛날 학교로 치면 반장이죠. 네, 네, 그런 네.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숲대장은 이제 그 전날 숲대장인 아이가 한 명을 지명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제가 또 의도대로 네, 해서 네. 그 아이를 장애아를 좀 많이 숲대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은 정말 누가 장애아인지 누가 비장애아인지 모를 정도로 몇 달 안 됐는데도 정말 좋아져서 어머님이 막 우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안 가져와서 네, 네, 네. 근데 밥을 먹을 통이 없으니까 얘가 손을 잡고 조리실에 가서 통 빌려와서 밥까지 떠주고 반찬 떠주고 하는 모습이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인데요. 네. 네. 숲에서 놀았기 때문에 가능한 맞아요. 거예요. 숲에서 네, 자연도 네. 보고 생명도 네. 너무 감동이네요, 정말. 네, 지금까지 유아숲 지도사 김미영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그렇죠. 김미영 선생님 생각하실 때 이 네. 유아숲 지도사 네. 직업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네.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네, 또 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유아숲 지도사이면서 저는 이제 보육교사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분들이 유아숲 지도사에 대해서 좀 많이 네. 관심 가지고 자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교실 내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에너지가 넘치고 할 때 왜 그런지 그런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네, 네, 네. 유아숲 지도사 공부를 좀 하면서 또 보육에 더 좀 아이들하고 눈 맞추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아숲 지도사가 이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 모임이나 모임이나 함께 같이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아이들을 네.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는지 네. 생각하는 모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3일에 걸쳐서 유아숲 지도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네. 두 분께서 간단하게 총평해 주시죠. 이거는 뭐 자연 친화적인 직업이다. 저는 그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유아숲 지도사 한번 적극적으로 제가 네. 추천해드리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좀 전에 6학년 5반 선생님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이 직업은 연령,
학력, 뭐 성별의 제한이 사실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아이를 사랑하고 또 숲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좀 빈둥지 증후군 우리 이제 그 40대, 50대 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이 질환이 좀 걱정된다 하신 분들은 도전하시면 내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아이들한테 좋은 기운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기쁘고요. 또 숲에서 놀 수 있다는 게 제가 행복하고 네. 이런 직업을 또 다시 찾게 됐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 공부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고요. 제 남편도 지금 숲 네. 공부를 숲해설 공부를 하고 있고 저도 현재 또 숲에 대한 숲치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네. 공부하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숲에서 좀 더 건전하고 네. 밝고 재밌게 지낼까 계속 고민하고 네, 지낼 수 있도록 더 마음을 다 가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행복한 도전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유아숲 지도사는 정말 학벌도 학력도 정말 필요치 않습니다. 아까 네. 6학년 5반이라고 소개해드린 그분도 네네.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본인 소개를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네네. 유아숲 체험원에 취업돼서 네네. 정말 열심히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항상 하시는 말씀이 숲에 나가면 너무 행복하고 네. 아이들 웃음소리에 너무 즐겁고 매일매일 즐겁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아숲 지도사를 꿈꾸시는 분은 도전해보시고 산을 좋아하시고 숲을 좋아하시고 자연을 좋아하시고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누구라도 다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유아숲 지도사의 매력을 흠뻑 느낄 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경험에 따라 자신이 바라는 것도 또 그만큼 달라지게 마련이죠. 내가 지금 이 일에 맞는 사람인가? 이 일을 해도 될까?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또 행동하고 도전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직업, 유아숲 지도사 직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요, 새로운 직업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